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수술비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심장 관련 질환은요, 발병률도 높은 데다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미리 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정말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치료비가 큰 질병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한 저렴한 수술비 플랜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수술비 유용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간편한 3대 질병 보험, 증권 분석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챙겨주는 보험 준비, 보험플랜 119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고민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저렴하게 좀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험 많이 갖고 계신가요? 최근에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연령층에도 많은 수술을 해서 호전되는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보험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저는 치료비가 갈수록 많이 들고 굉장히 큰 고액의 수술비 같은 경우를 부담하려면 굉장히 힘들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수술비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저와 함께 가볼 텐데요.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증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다빈도 수술이라고요. 횟수가 잦은 이런 수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많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에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요. 50대부터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본인이 해당됐다 그러면 상당히 고민을 할 텐데 또 건강하신 분들은 아직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통계를 보면서 좀 준비하는 마음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요. 당연 1위가 백내장인데요. 단순한 백내장보다는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한 건 진료비가 95만 3천 원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합병증에 대한 수술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또 재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하면 좋은데요.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수술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수술이겠죠. 그래서 심장 수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진료비 건당 269만 5천 원 정도, 약 3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대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20세 이하 젊은 층에는 어떨까? 2017년 통계를 보니까 젊은 20세 이하 같은 경우는요. 제가 5가지로 5위까지 해봤는데요. 1위가 편도염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관한 어떤 호흡기 관련 이런 것들일 수 있고요. 사타구니 탈장과 맹장 그리고 저연령층에도 심장 수술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태아 때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시기에 심장 수술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농증에 대한 수술도 상당히 많이 하는 저연령대의 순위를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를 볼 텐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대 이후에 가장 수술비가 많다고 제가 크게 써놨는데요. 일단 29세 저연령층은 약 11%, 건수 대비 100%를 봤었을 때 11% 정도이고요.
49세까지는 그래도 정말 건강한 층이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25.6%나 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세 이후에서 70세 이상 갈수록 이 두 개를 합하면은요 63.4%가 되죠. 그래서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수술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수술을 뭐 관열이나 비관열 종류는 다양하겠으나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어느 연령대인지는 모르겠으나 50대 이후에는 나도 수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는요 80대 이후에도 굉장히 의술이 좋아져서 수술을 많이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이가 들면 수술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한다는 거 알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한 조건과 물론 건강하신 분들도 함께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요즘 유병자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암이 걸렸든 뇌나 심장에 대한 질병이 있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조건으로 가입이 쉬워졌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것이 325. 3개월 이내, 1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요. 이제 다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3개월 이내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1년 이내, 딱 한 가지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지 않았으면 오케이, 어떤 거든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5년 이내에 암, 뇌, 심장만 아니면 다 된다. 작은 질병, 소소한 질병, 입원 수술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리고 딱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해서 암이 걸린 사람은 암을 빼고 둘 수도 있고요. 질병이 걸린 사람은 질병을 빼고 암만 둘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내가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심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가입이 좋아진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선택의 폭도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병자 가입 시 고지사항이 있는데요. 이 고지를 지키지 않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되겠죠. 보험이 해지된다거나 강제 해지가 된다거나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거나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유병자라 하더라도요. 프리패스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조건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요. 3개월 이내를 묻고 있고요. 1년 이내 질병으로 인한 수술 이것만 묻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몇 군데 회사를 통계를 내봤는데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굉장히 완화된 조건으로 좋은 담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325에서 5년 이내 암, 뇌, 심장만 아니면 3개월, 2년 이거 묻지 않겠다. 이렇게 5년 이내 암, 뇌, 심장 큰 것만 묻는 데가 있고요. 3개월 이내에 또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없으면 5년 이건 묻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기 기타도요. 5년 이내 암, 뇌, 심장만 있다 하더라도 암, 뇌, 심장이 있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면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어서 개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초간편, 더 간편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간편보험 안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5가 있어도 5년 이내에 암, 뇌, 심장이라는 중증이 있다 하더라도요. 암 병력자는 질병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질병이 있던 병력자는 암이 가능한 이렇게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내가 어떤 병이 있든 간에 한 번 정도는 문을 두드려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요. 내가 필요한 담보들을 보상을 쉽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심장 관련 질환 수술 그리고 뇌 질환 관련 수술비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수술 건수하고 보장의 범위를 먼저 볼 텐데요. 최근에 이 통계를 보니까 수술 건수가 있어요. 2017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대한 수술을 했었을까라고 봤더니 스텐트 삽입 있죠. 혈관 확장 수술인데요. 6만 4천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박 조율 장치와 삽입 수술은 1만 2천 건. 그리고 기타 심장 수술이 7천 건이 넘어 7,400건 정도 되고요. 관상동맥 확장 수술 같은 경우도 6,900건. 이렇게 많은 수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근처에서 주변에서 이런 걸로 해서 중환자실 입원하신 분이나 수술했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셨지만 이렇게 많은 수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에서 얼마나 보장을 받을까죠. 물론 당연히 실손 의료비가 있다면
100% 가입하신 분들은 100%를 받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뭐 90%까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겠지만 실손보험 외에 정액보험 가입할 경우에요. 이렇게 많은 심장에 관한 것들이요.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심부전 그리고 기타 부정맥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심장 질환에 들어있는데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수술비가 있다면 이것에 해당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요.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제가 핑크색으로 표현한 이것들은요. 이 허혈성 심장 수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심내혈관 수술이라고 해서 특약으로 나와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특약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있다 하더라도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의 범위는요. 급성 류마티스 열부터 시작해서요. 만성, 그다음 폐성, 기타 형태의 신장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흔히 부정맥이라 그러죠. 맥박이 일정하지 않게 빠르게 뛰는 빈맥이나 느리게 뛰는 서맥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정맥인데 모든 심장질환은 이렇게 부정맥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부전,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이 두 가지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수술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먼저 보고 이제 사례를 볼 텐데요. 고혈압과 당뇨는요.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백내장이죠. 백내장 수술, 여기 50대 이상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60대 이상은 치아가 굉장히 많이 현재 의료비를 높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70대부터는 치매가 급격히 발병률이 높아서 진단 자금이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는 수술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을 좀 꼼꼼히 챙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30대부터도 고혈압 당뇨가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코드에서요. 합병증을 보장해주는 것들이 쉽지 않죠. 합병증으로 인해서 해주는 것들은 실비 외에는 딱히 없는데 여기에서는요. 여기 수술비는요. 합병증도 보장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요. 백내장과 망막병증은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50대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 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실비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수술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게 유병자 90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특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 좋겠고요. 한 예로요. 이렇게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요.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당뇨 같은 경우는 관리하면서 오래도록 유지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반드시 나중에 합병증을 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안 그러면 실명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네. 수술비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병자들이나 표준체나 동일하게 상당히 많은 횟수 무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특약이 몇천 원밖에 하지 않는 이 특약을 가지고 활용하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편 플랜을 해드릴 텐데요. 이 간편 플랜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유병자죠. 내가 고혈압, 당뇨, 암 등 기타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담보인데요. 기존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담보 뇌혈관 질환이죠.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5대 기간이라 그래서 50대는 3,000, 60대는 1,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데 여기에 심장질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고요. 그냥 심장질환.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를 해준 것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챙기면 좋겠고요. 40대 질병이나 18대 질병, 주로 많이 걸리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심장, 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게 비용을 마련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 병이 있었을 때 수술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요, 40대, 18대 안에는 13대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요, 심장질환의 부정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데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요, 7대,
14대, 16대, 18대, 21대 이런 부분 안에는 전부 다 이런 보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증권은 살펴보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보완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간편가입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예시를 봤을 때요. 심장질환으로요. 5,0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나머지 뭐 백내장, 논내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이가 50대가 넘으면 비갱신도 좋지만 긴 주기의 갱신을 선택해서 보장을 좀 많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는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많은 보장의 보험료가요. 40대는 남자 4만 원, 여자 5만 원 가능하시고요. 50대는 남자 49,000원, 여자 54,000원으로 4, 5만 원대로 그 모든 담보를 다 가능하시고요. 심장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가입은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체 볼 텐데요. 이번 표준체는요. 건강체죠, 건강체. 그냥 크게 질병이 없고 소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암, 뇌, 심장이 없는 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더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수술비 60만 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40대 1,000만 원 그리고 18대 1,000만 원 2배로 올려서 최고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대 기간도 2,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보험료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여기는 관열, 비관열 묻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나머지 이렇게 보장을 해봤는데요. 진단비를 넣을 수 있지만 진단비가 아시겠지만 수술비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활용해서 진단비 효과까지 누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드리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보장이요. 심장이 6천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뭐 녹내장 같은 경우나 기타 우리들이 모두 나이가 들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담보들을 비갱신 납입 면제까지 되는 걸로 해서요. 비갱신으로 20년 100세로 이렇게 표준체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요. 40세 같은 경우는요. 남녀 5, 6만 원대 가능하시고요. 50대도 6만 원에서 8만 원대. 그렇다면 지금 60세까지 제가 예시를 했는데요.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다. 아무리 비갱신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좀 비싼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또 2분의 1로 줄일 수 있죠. 내가 1,000만 원 받을 거 500만 원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장질환 6천만 원 받을 거 3천만 원 준비하시면 되죠. 그러면 보험료는요. 3만 원에서 4만 원대 이렇게 슬림해진다는 거. 그래도 이걸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병자나 표준차나 누구나 저렴하게 수술비를 가지고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모든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술비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갱신과 비갱신 활용으로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굳이 꼭 비갱신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갱신 주기가 15년, 20년, 30년까지 있으니까 보험료에 맞게 갱신, 비갱신을 적절히 섞어서 하는 지혜로운 방법도 있다. 그리고 한 번만 주는 것을 할 것인가, 연간 한 번만 준 것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무한 반복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일생에 심장이나 뇌에는 스텐트 삽입을 평균 3번 정도는 한다고 그러죠. 한 40, 50대 발병하더라도요. 보통 한 평균 3번 정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표준차가 6천만 원 정도 심장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요. 3번 하면요. 얼마 오겠어요? 1억 8천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3, 4만 원대 또는 5, 6만 원대로 엄청난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중증은 국가에서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렇게 큰 질병에 노출돼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단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나 기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진단비는 정액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 목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활용하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손해보험사의 담보를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수술비는 중복으로 무한 반복 지급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 실손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1억까지 보장됐던 그 담보들 실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막 거의 200% 넘게 올랐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비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유지할 수 없을 때도 수술비는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과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0세까지는 어린이보험으로 인해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담보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험료로 원하는 만큼의 담보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하는 수술비 플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영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험 준비,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수술비로 알차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2대 질환인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비를 할 때 수술비만큼 가성비가 뛰어나고 유용한 보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는 유병자분들도 무려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보험 준비하신 분들도 내 보험 수술비로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안미정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증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의뢰해주신 시청자님께서는 50세 여성분이신데요. 예. 평소 건강관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운동 열심히 하셨었는데 예.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서 조금씩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예. 느끼셨대요. 그래서 뭐 입원도 하시게 되고 수술도 하게 되고 병원도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가입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제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50세 여성이니까 이제 막 보험의 중요성을 느끼실 때인 것 그쵸. 같은데 예.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가입을 하셨네요. 예, 최근에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험 내용을 보면은 네. 예, 그 1919년에 얼마 전이죠. 7월 15일 날 가입하셨는데 예.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간편한 3대 질병보험 15년 갱신형입니다. 예. 많이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간편한이라는 것이 보험에서는 이제 유병자 보험을 말하고 있다. 예. 과연 이 간편한이 정말 시청자분을 위한 간편한인지 또 이게 15년 갱신형인데 갱신형 상품의 어떤 그 이면에 굉장히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가 오늘 한번 잘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 페이지에서 보면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죠. 사망 상속인이. 지정이 안 돼 있네요.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금 지정을 해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그 보험 창구에서 많은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보험금 그 청구할 때 일어나요. 예. 그래서 뭐 내가 상속이니까 보험금을 줘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를 떼와라. 뭐 이래서 못 준다.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망 상속인을 지정을 해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될 일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은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 상속인 같은 경우는 차후에 이게 저기 다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법정 상속인으로 두지 마시고 예, 지정을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그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예, 이 보험의 어떤 보장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일단 빨간 글씨로 모든 것이 다 갱신이고요. 예, 뇌혈관 진단비가 500만 원,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비가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100만 원이네요. 이 부분이 약간 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암 진단비 5천만 원, 갑상선 및 기타 피부암 2천만 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도 내가 뇌나 심장 쪽에 어떤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뭐 2천만 원, 1,500만 원은 보장을 받겠구나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뇌혈관 질환 내에 뇌졸중이 63%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허혈성 심장 질환 역시 가장 범위가 넓고 그 중에 9%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근데 아까 허혈성 심장 질환은 얼마였죠?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었고. 그러네요. 예, 급성 심근경색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딱 코드가 맞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2,1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무슨 협심증 이런 것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으시면 얼마를 받으시겠어요? 뭐 각각 500만 원이랑 100만 원밖에 못 받겠네요. 그것도 아니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그러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뭐 여기 의뢰해 주신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당장에 보험증권을 좀 펼치셔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런 것만 보면은요, 왠지 큰 금액만 보고 내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 보장이면 충분해라고 믿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러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좀 약간 마음의 상처도 많이 얻으시고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좀 범위가 넓은 보장, 즉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쪽에 보장 금액을 크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 보험금을 받으실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좀 이게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간편안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 간편안이라는 부분은 그 유병자 보험, 즉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유병자들은 아예 보험사에서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완화돼서 뭐 유병자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사실 좋은 상품이죠. 근데 그 이제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위험 적용이 높아서 그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입 한도도 일반 보험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거를 뭐 이제 유병자 보험은 한 3천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입 한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예를 들어서 뭐 암이라든가 뇌질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뭐 고혈압, 당뇨를 계속 앓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을 들어야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들으시는 게 당연하지만 가끔씩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냥 이게 나이가 들어서 가벼운 질환, 어떤 뭐 수술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미리 겁을 먹고 나는 그냥 이거를 괜히 했다가 거절당하면 안 되니까 유병자 보험 이거는 심사도 안 한대, 편하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절당하셨던 분들께는 참 좋은 정보인데 만약에 건강하시면 굳이 이걸로 비싸게 낼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만 원 낼 수 있는 거를 유병자 보험으로 해서 한 10만 원 뭐 돈을 더 내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의뢰해 주신 시청자분 병력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배드민턴 열심히 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1년 전에 폐렴으로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지금은 완치된 상태고 또 3년 전에는 뭐 산부인과 염증 질환이 있어서 그거를 치료를 받으시고 또 5개월 전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허리 도수 치료도 받으셨다. 이래서 실제로 그 보험사에다가 내가 이러한 뭐 병원에 다녀서 병력이 있습니다라고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편하니까 뭐 이건 심사 안 하니까 내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라는 단순한 마음에 이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심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어떤 보험을 선택하시는 건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알리름을 고지하시고 또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만약에 무릎 관절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담보를 뭐 조정을 뺀다거나 아니면 뭐 가입 그 한도를 줄인다거나 이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정하셔서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아까 또 빨간 글씨 있었죠. 갱신형. 예, 이분이 지금 50세밖에 안 되시는데 15년 갱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갱신형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다고 8만 원대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대요. 과연 그런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확인해볼까요? 네, 월 보험료 87,700원인데 가입하신 당시 지금 50세고요. 15년 갱신이기 때문에 총 지금 15년 동안 180회를 내시게 되면 1,578만 6천 원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은 어떨까요? 이 다음부터가 이제 15년 이후에 분명히 보험료는 오릅니다. 오르고 그 예상 보험료가 12만 1,073원인데 이 돈을 계속 15년 동안 앞으로 또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나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뭐 20년을 내셨건 23년을 내셨건 이제는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을 가져가려면 무조건 그쵸. 계속해서 갱신되는 보험료 내야 되네요. 예, 저희가 왜 자동차 보험 매년 이거 갱신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차로 1회 때 갱신을 하시고 나면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65세 이제 1차 갱신을 하시고 그리고 15년이 흐르면 몇 세죠? 80세가 되세요. 지금 요즘에 여자분들 그 평균 연령이 85세인데 맞아요. 80세 돼갖고 나 이제 힘드니까 보험 그만할래 이럴 수도 없고. 막상 그때 가면 그쵸. 더 좀 많이 돈은 필요한 세해질 것 부분이고 근데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은 그때는 사실은 이제 수입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2회 갱신까지 봐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 요즘에 그 일반형 보험은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80세 갱신하신다면 95세가 되죠. 근데 뭐 95세까지로 일단 정리해서 여기까지만 합산을 해서 본다고 해도 95세까지 총 보장 받으시려면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한번 보세요. 6,486만 1,560원입니다. 그리고 총 납입하시는 기간이 45년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도 또 예상 금액이니까 그쵸. 이것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더 거잖아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 가입 한도도 더 줄을 수도 있고 보장은 더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마 이러한 수지까지는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냥 뭐 지금 당장에 보험료가 그다지 비싸지 않으니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보험을 선택하시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신다면 갱신형 유병자 보험으로 했을 때 총 6,486만 원 돈이고요. 비갱신형 일반형 보험으로 하셨다면 월 11만 7,746원. 당장은 8만 7천 원대보다는 비싸죠. 비싼데 이거를 20년 납으로 하시면 총 2,850만 원대로 계속 납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 차액이 얼마인가요? 3,660만 원대입니다. 좋은 그러네요. 고급 중형차 정도가 나오죠. 절반이 뚝 잘라지네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이 수치를 보시면은 저는 이거를 이게 계속 준비를 하면서 마치 제가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손에 쥐진 않았지만 이 3,600만 원 돈을 제가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당장 내가 내는 보험료가 좀 싸다는 거,
요런 것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너무 눈앞의 것만 보시지 말고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보셔서 정말 시청자님을 위한 그러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안미정 전문가님과 함께 간편한 3대 질병 증권보험,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증권 이름의 간편함이 간편심사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분들도 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15년 갱신 상품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가입하신 분은요.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분이라서 충분히 더욱더 유리하게 비갱신으로 준비가 가능했다는 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보험을 준비했더라도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함께 열어보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내가 가진 증권이 갱신형이거나 조금 귀찮아서 좀 번거로운 게 싫어서 간편보험으로 심사 없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총 보험료도 한번 이렇게 크게 절반으로 줄여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 주신다면 두 분의 전문가께 훌륭한 보험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먼저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 남편 보험이 지금 이것저것 들어져 있는데요. 예. 예, 그 진단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아, 이렇게 진단 받으시는 건 처음이시고요. 네네.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69년생이에요. 69년생이시면 지금 50대 중반 정도 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총 4건 준비해 주셨는데 라이나 생명에서만 3건 준비해 주셨어요. 뭐 아는 네. 지인분께 좀 추천을 받으신 걸까요? 네, 아는 사람한테 예. 그냥 뭐 들어달라 그래서 싸고 그러니까 그냥 2, 3만 원대 이렇게 그냥 예. 여러 건으로 좀 준비를 해놨던 그러네요. 것 좀 같아요. 저렴하게 2만 원, 3만 원대로 좀 하나씩 네.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자녀분들 있으실까요? 또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네, 될까요? 네, 애 하나 있어요, 지금. 22살짜리. 예. 22살이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남편분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고요. 예. 한 2년 전에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물리치료 몇 번 다닌 적은 있거든요. 예, 거의 뭐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챙기고 네. 싶은 보장이나 이번 시간 통해서 좀 보완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막 그 방송 보고 하면은 뇌출혈 이런 거보다는 예. 뭐 뇌혈관 질환이나 뭐 이런 걸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들 하니까 그런 예. 것들이 좀 들어져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기현 전문가님께 여쭤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중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롯데 안심 종합보험 준비해 주셨는데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으로 보이고요. 라이나 생명에서 3건 준비해 주셨네요. 간편한 건강보험 그리고 집중보장 안보험, 10년 갱신 상품이고요. 큰 보장 실비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3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건강한 남편분 보험 증권 문의 주셨습니다. 라이나 생명에서 3건은 좀 추천을 받아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고 특히나 보장 범위가 잘 준비되어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오기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혹시 남편분이 어디 아프시거나 이런 부분은? 네,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특별하게 아프신 먹는 데는 약도 없고. 예, 없으시고요. 그런데 보험을 지금 4개의 증권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생명의 3개고, 손해보험에 하나 가입을 하셨는데, 네. 생명 중에 하나가 간편한 건강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병력이 있으셔서 이 간편한 네. 보험으로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네네. 아픈 건 없는데 네. 아마 2년 전에 좀 허리 아파가지고 물리치료 다녔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나.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됐는데. 혹시 치료력이나 병력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봤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가입하신 보험이 간편한 건강으로 해서 32,800
원 정도 드셨어요. 근데 이것이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시고 10년 납 내시고 10년 후부터 자동으로 10년씩 그러니까 10년 이렇게 갱신이 되는 부분이신데 100세까지로 볼 때 50년을 계속 갱신해서 내셔야 되는 이 보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입하실 때는 3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시지만 계속 갱신되어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그 갱신형 보험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똑같은 조건의 암보장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이것도 10년 납 10년 만기로 자동 갱신되는 그런 보험이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 진단 시 1,0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보험 가입하셨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으로 종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한번 보장 내용을 보시면서 내용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뇌출혈이 들어있는지 또 뇌혈관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걸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보험부터 먼저 알아보시면 롯데의 안심종합보험 들으셨어요. 요거는 20년 납, 20년 만기로 되어 있으시고 교통사망 1억, 그 다음에 암진단, 뇌경색, 뇌출혈이 1,000만 원씩 각각 보험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들어 있으시고 여기에 운전자까지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 보험료가 31,000원 정도 되시는데 20년 납으로 하시고 20년 만기로 할 때 총 보험료가 한 720만 원 정도 내시고 요 보장을 가져가신다고 하는 거는 좀 괜찮으시다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요거는 아마 유지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 나머지 이제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보장 내용을 보실 텐데요. 라이나의 간편 건강, 그 다음에 암보장 이렇게 두 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년 만기, 10년 납으로 해서 계속 갱신되는 상품이신데 여기에는 간편한 건강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말씀하신 대로 500씩 만 들어 있으시고요. 간편으로 이제 이렇게 들으시다 보니까 병력이 있으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장이 저렴하게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질병상해로 해서 종수술이 10만 원에서 300만 원 들어있는 그 생명사의 어떤 유리한 조건 갖고 있는 종수술비가 들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 암보장은 일반암이 2,000,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이 4,000으로 굉장히 고액의 보장을 받으시는 것 같지만 처음에 안미정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뇌혈관 질환 쪽에서나 심혈관 질환 쪽에서 굉장히 적은 보장으로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보장이거든요. 아무리 고액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것도 어떤 감액 삭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도 좋고 일반 암만 가져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셔도 좋고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큰 보장 실버 암보험은 치매 진단비가 1,000만 원이 있으세요. 근데 CDR 척도 3이나 중등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오는 그런 보험으로 해서 이걸 가입하신 것 같은데 이건 42년 납을 하셔야 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보험 내용을 보면 갱신형 상품이 계속 되어 있으시고 납기가 짧으시고 또 치매 보장만 빼놓고는 70세 이전에 갱신이 되지 않으신다 하면 그렇게까지밖에 건강보험을 보장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시다 보니까 13만 2천 원으로 해서 4가지라 저렴하긴 하지만 계속 갱신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수치적으로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게 와닿게 말씀하셨던 안미정 전문가의 말씀처럼 13만 2천 원이지만 계속 보험료를 더 추가해서 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모델링 부분으로 정리해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과감하게 이 4가지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에서 종합 플랜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시는 방법 하나 하고요. 하나는 중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약 삭제와 감액을 통해서 일부 보장받으실 수 있는 일반암 2,000이라든가 종수술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특약 삭제하셔서 가져가시고 나머지 종합 플랜에서 그런 것을 빼시고 가져가신다면 제가 플랜으로 드렸던
12만 7천 원에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또 그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또 아이가 있으시다고 하고 추가 보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치매보험이 지금 진단비 2천만 원에 매월 생활비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치매보험 지금 연령대에 한 5만 6천 원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 추가 하나 추천해 드리고요. 또 착한 종신이라고 하셔서 아이가 자랄 동안에 그 가장의 책임 기간 동안에 하실 수 있는 5만 7천 원의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추천을 이렇게 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두 가지만 더 정리하자면 갱신 상품을 비갱신형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약을 삭제하고 유지하시면서 추가 보장으로 해서 복층 설계로 가져가시는 이 부분을 추천해 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저희 네, 남편 증권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플랜 제시해 주셨어요. 다 정리를 하시고 종합보험, 손해보험 쪽으로 가져가시는 방법 하나 하고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나 생명증권 안의 특약들이 좀 갱신되는 부분, 그리고 보장이 아쉬운 부분들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비갱신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시청자님 원하신다면은 이제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부분 필요하시다면 좀 저렴하게 가져가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다음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448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25세 아들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린이 보험을 추천받았는데요. 이게 성인 보험과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같은 보험료라도 가입만 가능하면 어린이 보험이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미정 전문가님. 네. 그 어린이 보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0세 이전의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성인 보험에 비해서 위험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싸고요. 또 그 보장 한도 역시 더 큰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30세 이전이시라면 어린이 보험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요. 또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암 보험을 만약에 들으셔도 그 암을 이제 진단을 받기까지 이제 90일 동안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면책 기간이 있는데 어린이 보험은 그런 면책 기간도 없어요. 네. 그래서 같은 나이 만약에 30세 이전이라면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현명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어린이 보험이 보장 한도도 크고 또 보장 범위도 넓고요. 무엇보다 면책 기간이 없어서 바로 가입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입만 가능하다면 30세 이전에 어린이 보험 준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54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과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화재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기현 전문가님,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네,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 네, 화재보험은 작게도 나겠지만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렇게 돌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도 이렇게 배상을 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가입하셔야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제 제과점이라고 하면 휴게 음식점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배상 책임이라든가 또 내 것에 대한 보장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군내 폭발 파열 손해라든가 또 군내 냉장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휴게 음식점에 속하는 제과점을 오픈하신다면은 나와 또 손님을 위해서도 화재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112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꼭 운전자 보험도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안미정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이거 좀 헷갈려 하시잖아요. 꼭 필요할까요? 예, 이 대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말 그대로 자동차 보험은 차량 번호를 따라가는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가입자, 즉 운전자 나를 따라다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차가 아니라 제 친구 차라든가 아니면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운전자 보험에는 그 교통사고 처리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과실로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생겼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그 대물에 의해서 손해를 입혔다. 이럴 때도 그러한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6주 이상이면 500만 원부터 합의금이 시작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 이러한 합의금도 개인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벌금이 나와요, 나라에서. 그래서 대물 같은 경우는 뭐 최고 500만 원까지 뭐 그 대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도 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절차들을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를 하시는데 변호사 선임 처리비까지 2천만 원까지 나오니까 이러한 어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그 자동차 보험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운전자 보험에서만 나오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예전에는 이 처리 지원금 자체가 그러니까 후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개인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그때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먼저 선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운전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운전자 보험이 사실 기본 가입 금액으로 하면 크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자동차 보험은 필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라고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사고를 생각하신다면 결국 운전자 보험도 필수로 준비해 보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똑소리 나는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